이 냄새나는 거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해?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 앞을 한 여자가 조용히 가로막아 섭니다. 이분은 제 가게 손님입니다. 그 순간 국밥 그릇을 붙잡은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집에서 쫓아냈던 전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등을 돌린 그 노인에게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따뜻한 수건과 함께 이것을 내밉니다. 비에 젖고 모욕에 젖고 후회에 잠긴 남자. 수천억 자산가였던 황제는 그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전 며느리가 내민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강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은 새벽 4시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만복 회장은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누더기 옷과 낡은 신발, 그리고 악취나는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보면 큰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면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떡합니까? 조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알아. 그래도 해야 해. 내 자식들이 내가 가진 돈이랑 이름이 다 사라지면 그때도 사람답게 나를 볼 놈들인지 그걸 오늘 꼭 확인해야겠어. 만복이 정장 상의를 벗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 실장은 고개를 떨구며 뒤를 돌았습니다. 만복은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모두 벗고 찢어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나는 액체를 온몸에 부어 머리카락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이 냄새가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군. 만복 스스로도 코를 찌푸릴 정도의 냄새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에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를 헤매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어디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지 마십시오. 조 실장이 휴대폰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척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와야겠어. 걱정 마라.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는 잊지 않는다. 만복이 씩 웃으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만복은 어깨를 움츠리며 첫 번째 목적지인 장남 한태식의 대저택을 향해 걸었습니다. 1시간 뒤 강남 한복판의 태식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뒤 인터컴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유지입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죄송합니다. 그냥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만복이 일부러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경비원은 만복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이런 몰골로 와서 구걸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 앞에서 잠깐만이라도 쉬었다 가게 해주시면. 만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이 열리고 태식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왜 저런 더러운 사람을 우리 집 앞에 세워두고 있어?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내.
소금 뿌리고 경찰 불러.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우리 집 앞에서 한 발짝도 못 있게 해.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거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이 호스로 물을 틀어 만복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만 계세요.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세요. 빨리요. 차가운 물줄기가 만복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만복은 비틀거리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재수 없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앞으로는 이런 거지들 근처에도 못 오게 해. 알았어?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둘째 딸 한미라의 갤러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미라의 개인전 오프닝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앞에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갤러리 입구 계단에 앉아 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미라가 손님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전시 때도 꼭 연락드릴게요. 미라가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복은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저기요. 저 잠깐만 말씀 좀 정말 잠깐만요.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냄새 좀 봐. 어디서 이런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미라가 만복을 보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이런 데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요? 예술가들 모이는 자리야. 당장 떨어져요. 가까이 오지 마요. 미라 옆에 있던 수행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수행원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만복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돈으로 뭐라도 사드시고 지금 바로 자리를 떠나세요. 맞아요. 이거면 됐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냄새 때문에 손님들 다 놀라시잖아요. 미라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쾌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거 정말 싫어. 빨리 데리고 나가요. 만복은 땅에 떨어진 1,000원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던진 모멸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비를 맞으며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복은 비에 젖어가며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며 며느리 서윤을 몰아세웠던 그날 말입니다. 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서윤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한두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람 피운 겁니다. 태식이 사진 뭉치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한강그룹 이름의 먹칠입니다. 만복은 사진을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안 체면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내가 며느리냐? 이 돈 들고 지금 바로 나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만복이 서윤에게 위자료 봉투를 던지며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서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화 많이 나신 거 알아요. 그래도 꼭 건강 챙기세요. 혈압약은 하루도 거르지 말고 드시고요.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쫓겨나면서도 시아버지 건강을 걱정했던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만복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낡은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네 국밥집이라는 바래진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은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기름때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종이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몇 개의 낡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카운터에서 쟁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는데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쉬세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보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윤의 눈이 만복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따뜻한 걸로 부탁합니다. 만복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서윤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서윤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가마솥 가장 깊은 곳에서 퍼낸 진국이었습니다. 고기 고명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윤 씨. 또 아무한테나 그렇게 퍼주면 어떡해. 저 사람도 돈 내고 먹는 손님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그러게 말이야. 맨날 그렇게 챙겨주니까 남는 게 없지. 저러니까 장사가 되겠어? 상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난로를 만복의 발치로 옮겨왔습니다. 젖은 발을 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만복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서윤의 마지막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몸 관리 잘하세요.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사장 누구야? 나와봐. 사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이 가게 사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태식건설에서 나왔다. 여기 재개발 구역인 거 알지? 이 가게 오늘까지 비워. 내일이면 공사 들어간다. 사내가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만복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식사 중이십니다. 지금은 나가주십시오. 2분 식사부터 마치게 해주세요. 서윤이 만복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 냄새나는 거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해? 사내가 만복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분은 제 가게 손님입니다. 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똑같은 손님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서윤은 만복에게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도 함께 내어놓았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어요. 이걸로 얼굴이랑 손 좀 닦으세요. 차도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서윤이 만복에 젖은 겉옷을 가져가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비 맞고 오래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오늘은 많이 춥네요. 만복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깨끗한 이불을 깔았습니다. 여기 방이 좁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비도 오고 늦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주무세요. 만복이 방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문 밖에서 숨을 죽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4시 만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서윤이 시장수도 앞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찬물에도 불구하고 서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서윤의 고단한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물을 썰고 고기를 손질하는 서윤의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일찍 준비해야 손님들이 따뜻한 국밥을 드실 수 있어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9시경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맞으시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태식 건설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공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모든 집기를 압류하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금 협의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가는 게 순서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만복은 가게 구석의 낡은 금고를 살펴봤습니다.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던졌던 위자료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투는 개봉되지도 않은 채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구나.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힌 시장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요? 상인이 붕대를 감은 팔을 보여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병원에 가서 처리할게요. 서윤이 상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미안해요. 재개발 반대하다가 다치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끼리 도와야죠. 서윤이 상인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줬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말입니다. 만복은 서윤의 가계부를 슬쩍 봤습니다. 적자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가계부 갈피에서 사진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만복이 주워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태식이 가져왔던 불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성되기 전에 원본이었습니다. 원본에는 서윤이 진우, 어린 민준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놈이 이런 식으로. 만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의 집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태식이 회의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제가 경영권을 넘겨받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이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치매가 온 것 같아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됩니다. 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서실장, 서윤의 국밥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오늘 중으로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릴 예정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깨끗하게 처리해. 태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국밥집에서는 서윤이 만복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연합회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어요.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태식 건설이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서 피하세요. 위험해요. 회장이 서윤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지킬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만복은 서윤의 작은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복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몇 달간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걸 서윤이 한 일로 만들려고 한다. 서윤을 지켜야 한다. 형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기 곳곳에는 태식의 범죄 행위들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서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도시락을 들고 와서 만복 앞에 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짠 참기름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서윤이 작은 병을 하나 더 꺼내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끼니는 꼭 챙겨 드세요. 서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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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셔터를 쇠파이프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나와.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가게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서윤이 만복에게 속삭였습니다. 만복은 셔터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전무가 용역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가장 신뢰했던 가신이었습니다. 이놈까지. 만복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치세요. 서윤이 만복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요. 서윤이 정면 돌파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구석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만복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실장? 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시장 부녀의 모임에 참석하러 나갔습니다. 만복은 홀로 남은 국밥집에서 서윤의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침실 한편에 놓인 진우의 유품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진우의 옷가지와 시계,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상자 밑바닥을 만져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만복이 상자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중 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복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형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지키기 위해 견뎌야 합니다.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이 회사 자금 5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 죄를 서윤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증거는 녹음기에 있습니다. 서윤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서윤이를 지켜주세요. 만복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 녹음기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제발. 진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바람 피운 사진도 완벽하게 만들었어. 아버지는 속아 넘어갈 거야. 태식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김지은 씨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형이 제 병실에 들어와서 산소호흡기를 조작하는 것을
만복이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놈이, 이놈이. 만복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장남이 둘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문이 무너질까봐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5년 동안 말입니다. 만복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내가 뭘 했구나. 그때 시장 입구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부르르르르. 대형 포클레인 2대가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주변 상가의 간판들을 부수며 서윤의 국밥집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포클레인들이 국밥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서윤이 부녀의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국밥집 앞에 포클레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서윤이 포클레인 3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발, 여기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서윤이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용역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태식 사장님 지시야. 어서 비켜. 대장이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 서윤이 바닥에 넘어지며 이마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만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놈들아! 만복이 용역 대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한강그룹 황제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구 지시로 여기서 날뛰는 거야? 용역들이 만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거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네. 대장이 만복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태식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010-9876-543이야. 만복이 정확한 번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태식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봐. 용역들이 당황했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태식의 개인 번호를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만복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치시면 안 돼요. 서윤이 만복을 보호하려고 온몸을 던졌습니다. 용역 대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밀어버려. 대장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포클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삼날이 국밥집 벽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국밥집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의 석가래들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만복이 서윤을 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가까스로 무너지는 석가래를 피했습니다. 먼지와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서윤의 머리 위로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만복은 흙더미 속에서 자신이 준 위자료 통장이 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5년 전 던진 그 돈이 마지막까지 서윤의 곁에 있었습니다. 태식아.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남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 한만복이 아닌 한강그룹 황제의 서늘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무자비한 철거 장면이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의식을 잃어가는 서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시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만복을 확인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조 실장이 만복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복이 조 실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식의 숨통을 끊어라. 사건 발생 2시간 후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만복은 조 실장이 준비한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지였던 남자가 이제 한강그룹의 황제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아이가 낡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의 서윤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만복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우와 똑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복의 입이 떨렸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민준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쫓겨나던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혼자서 가진 고생을 다하며 이 아이를 키웠답니다. 만복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만복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언제 깨어나요? 민준이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길 잃은 천사라고 했어요. 민준이 작은 손으로 만복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만복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손자에게 존경심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아. 만복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조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 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식이 조작했던 블랙박스 원본 데이터입니다. 비자금 장부도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만복이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태식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만복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은 법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동결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게 내 것이 됐어. 태식이 승리감에 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뭐라고?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감히. 그때 태식의 눈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 전무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박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태식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모든 걸 자백하라고. 박 전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서윤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이 서윤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서윤이 만복의 정장이 구겨진다며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줬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만복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겠다. 만복이 서윤과 민준을 특급 호텔의 안가로 옮겼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태식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 실장은 한강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하나씩 태식의 배신 행위를 폭로하며 포섭해 나갔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태식을 따를 것인가, 진짜 회장을 따를 것인가. 조 실장의 차가운 말에 임원들은 모두 만복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만복은 한강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태식이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한 전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버님, 복수보다는 화해를. 서윤이 만복에게 권유했습니다. 안 된다, 서윤아.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않는다. 만복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 만복은 홍보팀을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태식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앉을 자리는 없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은 민준에게 진우의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민준이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빠를 닮은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만복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 실장이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태식은 완전히 끝납니다. 만복이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영혼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원수를 갚아주마. 다음 날 오전 10시 한강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태식의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식은 맞춤 제작한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강그룹 임직원 여러분, 태식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강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당 뒤편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태식이 취임 선서를 이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강당 중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한만복 회장이 비서진을 거느리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강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이시다. 살아계셨구나.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가 가짜다. 저건 가짜야. 태식이 만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아, 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만복이 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악! 태식이 단상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만복이 준비한 USB를 메인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식이 병원에서 진우의 호흡기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뭡니까?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태식이 서윤의 사진을 합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사진이 조작되는 과정이 생생히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CCTV 영상이었습니다. 태식이 거짓 차림의 아버지를 쫓아내며 경찰 신고를 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형제를 죽이다니, 아버지를 거짓 취급하다니. 주주들과 기자들이 태식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만복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태식을 한강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합니다. 만복의 선언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구 제명 처분합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영장을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태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태식,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태식이 발악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태식이 만복에게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만복이 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만복의 차가운 말에 태식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서윤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만복이 그들을 무대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문의 진짜 며느리 이서윤입니다. 만복이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 서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정당한 승계자 한민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만복이 서윤에게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한강사회공헌재단 이사장에 임명합니다. 서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의 비리에 가담했던 이사들과 전무들이 줄지어 체포되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실시간 뉴스로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만복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윤 이사장이 운영하던 시장 부지를 상생 테마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께 무상으로 분양하겠습니다. 파격적인 발표에 강당이 들썩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본사 앞까지 달려와 환호했습니다. 만복 회장님, 서윤 이사장님, 상인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만복이 취임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윤과 민준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진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만복이 태식의 수갑찬 사진을 무덤 앞에서 태웠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 원수를 갚았다. 만복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무릎을 꿇고 남편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어요. 민준이 아빠 무덤에 꽃을 올렸습니다. 아빠, 나쁜 삼촌은 벌 받았어요. 저녁에는 한강그룹 대저택에서 성대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윤과 민준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대저택을 감쌌습니다. 만복이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문의 상징인 청운 옥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강그룹의 진짜 안주인이요. 서윤이 옥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앉아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민준의 맑은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만복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강그룹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과거 연줄이 있던 김 교도관을 만났습니다. 김 교도관, 나 좀 도와줘. 태식이 김 교도관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교도관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한테 10억을 주겠어. 태식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김 교도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김 교도관이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외부 조직과 연결해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태식이 종이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한편 한강그룹에서는 만복이 연일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소진한 기력과 고령으로 몸이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좀 쉬시는 게. 조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일이 많이 밀려 있어. 만복이 서류를 검토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만복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조 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만복이 집무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조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만복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만복의 위독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한강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대량 매집하며 경영권 탈환을 노렸습니다. 서윤은 매일 만복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준도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민준이 만복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병원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민준의 유치원에 가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사고가 났어. 빨리 와야 해. 가짜 경찰이 민준을 속였습니다. 순진한 민준은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 뒤 서윤에게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민준의 끊어진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숨과 그룹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바꾸자. 서윤이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절규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자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 배가 아파. 태식이 복부를 움켜쥐며 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 교도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태식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송 도중 미리 대기하던 조직원들이 호송차를 습격했습니다. 쾅! 쾅! 총성이 울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태식이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탈옥한 태식은 광기에 사로잡혀 서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네. 태식의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씨,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제 내 아들의 목숨으로 갚을 차례야. 태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식은 그룹 내부 스파이를 통해 서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 변장한 암살자가 만복의 병실에 잠입했습니다. 암살자가 링거에 독을 주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야? 조 실장의 특수팀이 나타났습니다. 암살자와 특수팀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서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밥집을 지키던 그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태식이 민준을 어디에 숨겨뒀을까? 서윤이 지도를 펼치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사고 났던 그 근처. 서윤이 떠올린 곳은 폐창고였습니다. 태식은 민준을 폐창고 높은 곳에 밧줄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 엄마가 오면 다 끝나는 거야. 태식이 창고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동반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 실장에게 만복의 안위를 맡겼습니다. 만복 회장님을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제가 해결할 일이 있어요. 서윤이 홀로 폐창고를 향해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만복의 심박 동기가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때 병실의 전등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 실장의 특수팀이 암살자를 제압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한 서윤은 불길이 치솟는 입구를 마주했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불길을 뚫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기에 찬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태식이 라이터를 들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민준만은. 서윤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늦었어. 태식이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태식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폭발 직전의 그 순간 창고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물줄기가 태식의 라이터를 직격했습니다. 라이터가 태식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야? 태식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벽면이 갑자기 폭파되었습니다. 쾅! 특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조 실장이 선두에 서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조 실장이 태식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태식이 민준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하셨어요. 만복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시장 일대의 폐창고들을 미리 개조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민준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윤이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고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한태식 체포한다. 특수부대원들이 태식을 에워쌌습니다. 안 돼.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식이 발악하며 민준을 다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에게서 손 떼. 서윤이 소화기를 태식의 머리에 내려쳤습니다. 으악! 태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만복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디 있나? 만복이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탈옥수 한태식이 재검거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만복이 무표정하게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조 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무사하셨군요. 서윤과 민주는? 만복이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조 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복이 태식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만복이 태식의 호적 말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태식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재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에 서윤과 민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만복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죽음의 위기를 함께 이겨낸 것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서윤이 지난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만복이 서윤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서윤아, 앞으로 너를 한강그룹의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겠다. 만복의 발표에 서윤이 놀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런 자리에 내가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모든 인물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김 교도관과 암살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 무장한 경호국을 창설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조 실장이 새로운 보안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 만복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용감하구나. 만복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복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직접 서윤의 손을 잡고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윤 이사장의 공동회장 승계를 공식화합니다. 만복이 이사회에서 선언했습니다. 반대파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 앞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윤과 민준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앞에 모여 따뜻한 국밥 수천 그릇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윤 회장님, 민준이 상인들이 두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운영권을 서윤에게 맡겼습니다. 진정한 부의 대물림이란 이런 것이요. 만복이 서윤에게 재단 운영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녁, 세 사람은 진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었어요. 서윤이 남편의 영전에 고백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늦었다. 만복도 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준이 아빠 무덤에 새꽃을 올렸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윤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만든 여성 CEO. 타임지 표지에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서윤이 운영하던 옛 시장 골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치는 인큐베이팅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문화공간과 카페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서윤이 거리를 걸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의 옛 가게를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만복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물을 서빙하며 소박한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복이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수천억 자산가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상인들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서는 태식이 매일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선행과 그룹의 성장 소식들이었습니다. 한강그룹 서윤 회장, 소외계층 지원 사업 확대, 서윤 회장, UN 친선대사 임명. 뉴스를 들을 때마다 태식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뭘 했구나. 태식이 차가운 독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탐욕에 눈멀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피눈물이 태식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매달 민준과 함께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태식의 수감 생활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식 씨, 몸은 괜찮으세요? 서윤이 면회실에서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태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됐어요. 서윤이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을 미워하지 않아요. 민준이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태식이 진심으로 참회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윤이 선택한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느덧 늠름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만복으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만복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민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만복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민준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한강그룹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오늘의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연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장 한편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 서빙되었습니다. 재벌과 서민이 한데 어우러져 식사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외국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조 실장이 만복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진정한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만복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특별한 것을 거실 중앙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거짓골에 자신에게 내주었던 그 낡은 수건과 국밥 그릇이었습니다. 금고가 아닌 거실 중앙에 둠으로써 초심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 만복이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남편 진우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서윤이 진우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시장의 낡은 국밥집 자리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동상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만복과 서윤, 민준이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만복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민준아. 만복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서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만복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복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강그룹의 새로운 전설이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멀리서 한강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위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수천억 재산도 화려한 권력도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 앞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한만복 회장이 거짓 차림으로 자식들을 시험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태식의 몰락과 서윤의 숭고한 용서, 그리고 민준이라는 새로운 희망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강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